요즘 무릎이 뻐근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뚝뚝 소리가 나며 아프시진 않나요? 밤에 시려서 잠을 깨고 아침엔 다리를 쭉 펴는 것도 힘들어지셨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무릎도 늙었지 뭐. 참는 수밖에 없지. 뭐, 약을 얼마나 더 먹겠어요. 그런데요, 무릎 통증은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쓰고 계신 바셀린에 단 한 방울의 오일만 섞어 바르는 것만으로도 시큰거리고 욱신한 무릎이 눈에 띄게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관내과 협진 진료를 30년 이상 해온 박성철 의사입니다. 수술이나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간단한 도포요법, 통증 완화 습관 등을 수많은 어르신들께 적용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드릴 바셀린 박하유 또는 유칼립투스 오일 한 방울 활용법은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는 게 아닌 시큰하다, 계단이 힘들다, 찜질팩 귀찮다, 약은 위가 불편해서 싫다, 이런 분들께 딱 맞는 실천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에는 산책을 다시 시작하신 분도 계셨고 무릎 보호대를 벗게 되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부터 왜 이 간단한 조합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바르면 되는지, 주의사항과 병원에 꼭 가야 할 기준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가족, 친구분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습관 하나가 무릎 수술을 늦출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예전엔 동네 한 바퀴는 거뜬했는데 요즘은 시장만 다녀와도 무릎이 퉁퉁 붓고 밤엔 다리가 시려서 잠도 잘 못 자겠어요. 이 말로 진료실 문을 연 분이 올해 68세인 이춘자 여사님이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몇 해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뻐근하고 장시간 앉았다 일어나면 관절이 굳은 듯한 통증이 지속돼 걷는 것이 점점 줄어들었고 급기야는 집안 계단조차도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셨습니다. 평소 따님이 선물해 준 좋은 보습크림도 발라보셨고 TV에서 본 무릎 온찜질도 해보셨지만 일시적으로만 나아지는 느낌뿐 며칠만 지나면 또 시리고 욱신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무릎 안쪽이 은근히 쑤시고 정강이 아래쪽까지 당기는 느낌이 심해져 한밤중에 몇 번이고 잠에서 깨기 일쑤였죠. 저는 여사님께 무리한 처방 대신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바로 바셀린 한 티스푼에 파카유 멘톨 오일 또는 유칼립투스 오일 한 방울을 섞어 아침 저녁으로 무릎 주변에 바르는 것, 가볍게 섞어 손에 바르고 무릎 앞쪽, 옆쪽, 무릎 뒤 5분까지 시계 방향으로 살살 돌리듯 마사지 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이 여사님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냥 바르기만 한다고 낫겠어요? 하지만 4일째부터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을 굽힐 때 딱딱하던 느낌이 덜했고 걷는 속도도 예전보다 빨라졌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 일어나면 그 뻣뻣하던 느낌이 많이 줄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주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이 여사님은 스스로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타고 올라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그 원리와 작용은 꽤 과학적입니다. 바셀린은 피부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 천연 오일의 효과를 오래 유지시켜주고 박하유 속 멘톨 성분은 피부 말단 신경을 자극해 시원한 느낌을 유도함으로써 통증을 감각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정형외과에서도 종종 도포제에 쓰이는 천연 성분이죠. 이 여사님의 경우처럼 정형외과나 내과적 시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관절 상태라면 이 조합은 충분히 실천해 볼 만한 관리법입니다. 주의할 점 몇 가지만 지키면 오히려 복잡한 약이나 한 번 하고 많은 찜질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고 편안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방법이 왜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조금 더 깊이 있는 과학적 원리와 신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바르는 것만으로 무릎이 편해진다고요? 그게 진짜 가능한가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찜질이나 파스는 뭔가 하는 느낌이 있지만 바셀린의 오일은 느낌이 없는데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닌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오일들의 과학적 작용에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 천연 오일, 즉 바카유 멘톨 오일과 유칼립투스 오일에는 통증을 줄이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카유입니다. 바카유의 주성분인 멘톨은 피부에 닿았을 때 우리 몸의 말단 감각신경에 있는 TRPM8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이 수용체는 차가움을 느끼는 감각을 담당하는데 멘톨이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자극해 피부에서 시원함을 느끼게 하면서 실제로 통증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피부에 냉찜질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오일 하나로 구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유칼립투스 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멘톨처럼 냉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네올이라는 항염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관절 주변의 염증성 물질 생성을 억제하고 혈류순환을 촉진시켜 무릎 관절 내의 열감과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유칼립투스 오일은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국소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셀린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셀린은 사실 그 자체로는 진통 효과는 없지만 피부 위에 얇은 지질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보호막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오일 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바셀린과 함께 오일을 바르면 냉각 작용이 오래 지속되고 피부 속까지 천천히 흡수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합은 바카유 신경 차단 효과, 유칼립투스 염증 완화, 바셀린 지속력 강화, 이 세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 무릎 통증 완화에 자연스럽고 꾸준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르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하루 2번 5분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하거나 찜질이 번거로운 분들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집에서 이 조합을 어떻게 섞고 바르는지 구체적인 실천법과 팁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바르고 얼마나 바르고 언제 바르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에 있는 바셀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카유 또는 유칼립투스 오일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약국이나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아로마 오일이라고만 써 있고 인공향료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셔야 하고 반드시 100% 퓨어 오일, 즉 정제된 천연 오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럼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셀린 한 티스푼을 손바닥에 덜어줍니다. 너무 많을 필요는 없고 무릎 한쪽 기준으로 콩알만큼이면 충분합니다. 그 위에 바카유 또는 유칼립투스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딱 한 방울,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자극감이 너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손바닥을 비벼가며 잘 섞어줍니다. 오일과 바셀린이 잘 섞이도록 손으로 녹이며 체온으로 살짝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무릎에 부드럽게 바릅니다. 무릎 앞쪽, 안쪽, 바깥쪽은 물론 오금무릎 뒤쪽까지 골고루 발라주세요.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문질러주듯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1일 2회 아침 외출 전과 자기 전에 바르세요. 아침에 바르면 하루 종일 관절이 덜 뻣뻣하고 저녁에 바르면 자는 동안 통증이 덜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냉감이 센 분은 종아리까지 살짝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시리고 무거운 분들은 무릎뿐 아니라 장단지까지 살짝 펴 바르면 혈류가 완화돼 통증이 줄어듭니다. 추가 팁, 무릎 통증이 양쪽 다 있는 경우 오일을 따로 덜어서 각각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며칠은 냉감이 다소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단, 따갑거나 화끈거림이 지나치면 중단하세요. 날씨가 너무 추운 날에는 오일이 굳을 수 있으니
손바닥에서 충분히 녹인 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찜질팩 대신 이 방법을 쓰는 날 바르고 나서 무릎을 따뜻한 무릎 담요나 무릎 보호대로 가볍게 감싸주시면 효과가 오래갑니다. 단 무릎에 열감이 심하거나 붓기가 있는 날은 오히려 온찜질이나 마사지를 피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꾸준히 할수록 효과가 쌓입니다. 한두 번에 완전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이상 하루 2번씩 부드럽게 바르다 보면 무릎이 덜 아프고 움직일 때 훨씬 가볍다는 걸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다음은 이 오일요법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피부가 불편해지는 경우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도 제대로 써야 진짜 효과를 봅니다. 오일 한 방울 습관은 간단하지만 올바르게 실천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많이 바르지 마십시오. 박하유든 유칼립투스든 천연 오일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쓰면 안 됩니다. 이 오일들은 강한 성분이 응축된 원액이기 때문에 많이 바르면 더 효과 있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히 박하유는 멘톨 성분이 피부 감각신경을 자극해 냉찜질처럼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 많이 쓰면 오히려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알레르기 반응처럼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딱 한 방울,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절반만 떨어뜨려 테스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상처가 있는 부위엔 절대 바르지 마세요. 무릎 주변에 긁힌 상처, 상처가 아문 자국 또는 벌레 물린 부위가 있다면 그 위에 오일을 바르면 통증이 심하거나 자극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일은 상처 회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가 온전한 상태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셋째, 민감성 피부이신 분은 꼭 패치 테스트부터 하십시오. 간단하게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에 오일을 희석한 바셀린을 살짝 발라 하루 정도 두었을 때 가렵거나 빨갛게 되는 반응이 없다면 그때 무릎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넷째, 무릎에 열감이나 붓기가 심한 날은 사용을 피하세요. 통증이 있는 무릎이라고 해서 언제나 이 방법이 좋은 건 아닙니다. 만약 무릎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눌렀을 때 열감이 느껴질 정도로 뜨겁다면 그건 염증이 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일을 바르는 것보다 냉찜질이나 휴식 또는 병원 진료가 먼저입니다. 특히 급성 관절염이나 활액막염일 경우엔 오히려 잘못된 마사지가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밤에 바른 후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오일은 피부에 흡수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르고 나서 최소 510분 정도는 앉아서 쉬거나 얇은 천으로 무릎을 감싸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자마자 바로 이불을 덮고 누우면 베개나 침구에 오일이 묻어서 위생에도 좋지 않고 오히려 그 부위가 따뜻해져서 냉감 효과가 반감되기도 합니다. 여섯째, 잘 섞어서 바르세요. 오일을 바셀린에 넣고 바로 무릎에 바르면 균일하게 퍼지지 않아 어느 부위는 시원하고 어느 부위는 자극이 너무 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손바닥에서 먼저 오일과 바셀린을 골고루 섞은 후 천천히 펴 발라야 피부에 자극이 덜하고 효과가 고르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과 관찰입니다. 오늘 바르고 내일 확 좋아지기를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2번씩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실제로 통증 감소와 관절 유연성 향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부에 변화가 생기진 않는지, 바른 뒤 불편하진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며 실천하시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방법을 써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특정 증상이 동반될 경우 어떤 기준에서 병원을 꼭 방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셀린과 오일 한 방울 습관은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통증 완화법입니다. 특히 시큰하다, 움직일 때 찌릿하다 같은 초기 무릎 통증에는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통증이 이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 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무릎이 붓고 열이 나며 통증이 지속될 때입니다. 바르기만 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무릎이 눈에 띄게 붓거나 만졌을 때 열감이 느껴질 정도라면 그건 단순한 관절 피로가 아닙니다. 특히 열이 나는 통증은 염증이 관절 내부에서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활액막염, 급성 관절염 혹은 통풍성 관절염 같은 상태는 오일을 바르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 적절한 약물 치료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밤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잘 정도라면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야간 통증은 단순 관절 피로가 아니라 관절 내부 구조, 연골 또는 신경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월상 연골 손상이나 무릎 관절 내 노화로 인한 뼈 마찰이 심해졌을 때 밤에 무릎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 도포나 찜질보다 정확한 영상검사와 물리치료 방향 설정이 먼저입니다. 셋째,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더 아픈 분들 또는 체중을 실을 때 무릎이 휘청하거나 힘이 풀리는 분들은 이미 퇴행성 관절염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단순히 통증만 완화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절 연골 보존, 근력 강화, 체중 조절까지 전반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넷째, 관절 통증 외에도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나 허벅지까지 불편감이 번지는 경우는 무릎 자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 척추 문제로 인해 무릎 통증이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에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오일이나 바셀린을 바른 후 피부에 발진, 물집, 가려움, 따가움 등의 자극 반응이 하루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피부과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천연 오일이라고 해도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접촉 피부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하중을 견디는 가장 큰 관절입니다. 한번 손상이 시작되면 생활 전체의 질이 달라질 만큼 중요한 부위죠. 그래서 한방울 습관은 예방과 가벼운 증상 관리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통증이 강하거나 오래 가는 경우 몸의 이상 신호가 반복될 땐 자신의 관절 상태를 전문가에게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고 확실한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한방울 습관이 어떻게 삶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 고통은 단지 관절 하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걷는 걸 피하게 되고 계단을 기피하게 되고 점점 바깥나들이가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일도 꺼리게 되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위축됩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은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나빠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무릎 통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계단 오를 때 살짝 욱신한 느낌, 앉았다 일어날 때 약간 굳는 듯한 감각, 저녁 무렵 시큰거리는 관절 안쪽, 겨울이면 더 심해지는 시림, 이런 사소한 느낌들이 몸이 보낸 첫 번째 경고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바셀린과 오일 한 방울 습관은 이처럼 시작 단계의 불편함을 약 없이 간단하게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하루 2번 5분만 투자하면 무릎에 따뜻한 관심을 주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이 내 몸을 내가 돌보고 있다는 자기 돌봄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몸은 우리가 손을 대주는 만큼 반응합니다. 귀찮다고 아프다고 외면하면 금방 굳고 말라갑니다. 하지만 매일 한번 손바닥 온기로 천천히 문질러주고 나의 관절을 다독여주기만 해도 몸은 우리에게 응답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바셀린 하나로 되겠어? 하시지만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무릎 통증을 덜고 산책을 다시 시작하고 계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무릎이 시큰하시다면, 찬 바람이 불면 걷기가 불편해지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그 순간부터 작은 변화 하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셀린 하나, 오일 한 방울,
그리고 나를 아끼는 손길.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가장 밝게 웃는 순간은 요즘은 무릎이 덜 아파요. 계단도 무섭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의 삶 전체가 조금 더 밝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뿐 아니라 삶 전체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